책들을 모아놔 봤고요. 엄선해서 고른 5권의 책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번 영업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책, 이렇게 초록초록한데요. 정지돈 작가님의 산문집입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지돈 작가님은 소설가로 알려져 있고요. 소설도 여러 주제를 전환하시면서도 쓰셨고, 그리고 건축 관련된 글도 연재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독특하신 거죠. 단순히 문학적 작품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 문화 이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그런 작가님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산책하는 느낌으로 담겨져 있어요. 레베카 솔깃의 산문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밀도 있는 에세이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의 제목들만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죽어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살아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남북조 시대의 예술가, 코로나19 시대의 산책, 파리의 벤치들,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초반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 약간 너무 묵직한 주제 아닐까 했지만, 여러분, 이거 산책기잖아요. 분량이 두껍지 않고 약간 작가님의 유머스러움도 발견할 수 있는 글입니다. 약간 산책하면서 여러 생각에도 빠지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뒀다는 얘기로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톤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의식의 흐름 같은 작가님의 글들도 너무 재미있어서 약간 외국에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무척 재밌게 읽고 또 추천해 봅니다. 첫 번째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이라고 하는 정지돈 작가님의 산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아마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한강 작가님의 장편소설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님의 시집이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같은 소설도 너무 좋았고, 그 중간중간에 흰 이런 작품들도 아주 감명 있게 읽었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한강 작가님의 북 트레일러 영상이 있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책의 도입부 부분, 그 꿈이 등장하는 부분을 낭독해 주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울컥하기도 했고, 이 책 진짜 사서 봐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제주 4.3 사건 관련돼서 공부도 했고 관련 지역들을 다녀왔었는데, 이 책도 그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큰 주제로 엮여 있습니다. 띠지에는 이렇게도 써져 있었어요. 이 책은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감을 못 잡다가 이 책을 거의 다 읽었을 때 이게 얼마나 지극한 사랑 또는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기록인가 라는 생각으로서 되게 슬프면서도 애통하면서도 감명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꿈과 현실이 약간 교차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상실, 사랑, 그리고 역사적 비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 4.3과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추천도 해보고, 전 이 책 다 읽었는데 지금 적극 추천하고 싶어서 한강 작가님의 이 책, 정말 가을, 좀 더 겨울에 어울리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해 봅니다. 세 번째로 가져온 책은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제가 사서 가져온 책입니다. 제목도 아주 강렬하죠.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미나 작가님이 쓰셨고 여성 우울증에 대한 기록들을 엮어놨습니다. 이 책은 정말 제가 재밌게도 읽었고요. 우선 표지에 끌려서 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성 우울증. 저는 최근에 약 관련 책들을 어떻게 읽게 되다가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약 또는 치료 방법들의 기준이 성인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약도 그 기준이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뭔가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가면서 약을 만든 게 아니라 성인 남성의 절반의 약 이런 식으로 구분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은 개선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여성 우울증 또는 여성 질환들도 성인 남자에게 맞춰져 있는 현대 의학 때문에 대부분 치료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그렇게 조금 외면받았고 성격 탓이다, 히스테리다 이런 식의 표현들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무시했고 제대로 마주해주지 못했던 그 여성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와 여성들이 겪은 여러 어려움들을 이 책에선 담아내고 있어요. 인터뷰 같은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민아 작가님이 이쪽 분야를 공부해서 낸 책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들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울증 또는 정신병 관련돼서는 뭔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고, 특별히 조명받지 못했거나 그리고 무시당했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서 이 책 미쳐있고 괴상하고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책, 정말 잘 쓰인 연구서기도 하면서 그리고 인사이트도 담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목 정말 좋죠?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네, 여성 우울증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번째로 가져온 책은요, 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래서 번역가의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사면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 줍니다. 네, 안전하게요. 번역가의 서재는요, 망원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종종 방문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가시면 정말 환대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창가에 앉아서 가을이나 겨울에 낙엽을 보시든 눈을 보시든 비 올 때 비 내리는 것을 창가를 통해서 보시면 너무 좋아요. 책을 한 권 정도 사시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요, 아마 차를 대접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매달 출판사 책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코너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특별히 그림책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동화책도 읽고 그림책도 읽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커버를 벗겨보면요, 봄날의 책에서 나온 가만히 걷는다 라는 책입니다. 신유진, 엮고, 옹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유진 번역가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파리 또는 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백수린 소설가님이 추천하시면서 말하는 게 호화로운 선물처럼 아껴가며 읽은 책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프랑스 문학을 사랑하신 번역가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작가들의 글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한번 조금 저에게 낯선 작가들의 이름도 있었고 발음하기 어려운 작가들도 있었는데 한번 그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이 사랑한 도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이렇게 표지에도 끌리고 이 기획에도 이끌려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책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파리, 이렇게 센강 이렇게 있죠. 번역가의 서재에서 가져온 책은요, 가만히 걷는다. 신유진, 엮고, 옹김 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추천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믿는 인간에 대하여. 흐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라틴어 수업으로 알려진 한동일 신부님께서 쓰셨는데요. 책의 앞부분에 이제 사제직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을 봐서 저는 작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작가님의 라틴어 수업은요, 단순히 라틴어 문구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책 제목 때문에 오해를 받긴 했죠. 라틴어 문법이어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약간 유럽 문화와 그다음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좀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들로 가득 찬 책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그 책 이후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왔었습니다. 로마법 수업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책인데요. 이번에는 믿는 인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약간 앞에서는 좀 더 교양적인 측면의 책을 내셨다면 이 책은 종교, 신앙과 관련된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계십니다. 라틴어 수업에 있었던 그런 인문학적 인사이트들 무척 좋았지만요. 그분의 정체성이 법도 공부하셨지만 또한 신부였기 때문에 그분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궁금했었는데요. 이 책에선 그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수업과 비슷하게 라틴어 문구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할 주제들을 던져주셔서 저도 라틴어 수업 읽듯이 이 책을 막 읽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을에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믿는 인간의 대화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5권의 책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산책 산문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기다렸다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 여성 우울증에 관련된 책들, 번역가님이 사랑하는 작가들의 글들을 엮고 옮긴 책도 있었고요.
사대직을 내려놓으신 한동일 신부님의 신학, 종교에 대한 이야기 담긴 책도 있었습니다.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은 참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마케팅용으로 만든 표현이라는 것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책 읽기 어려운 계절인 것 같은데 날씨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제가 이번에 가져온 책들은 좀 더 생각하거나 산책과 조금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면서 생각하면서 다독보다는 이런 책들 한 권을 오래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0월 추천 도서는 이렇게 5권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